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스타트업 슈퍼넛 조이원. 인유진입니다. 네, 오늘 14화, 벌써 14화에 왔는데 네. 지금 가을이 오려고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밤에는 또 되게 춥잖아요. 네, 근데 낮에는 저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에어컨 켜고 살고 있어요. 네, 요즘 일교차가 매우 크고 그렇네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동영상 팟캐스트 상에서는 제가 11화, 13화, 그리고 오늘 네,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맞아요. 유진님 옷이 계속 바뀌는 동안에 저는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오늘 주제가 될 텐데 네, 제가 요즘 좀 힘이 없습니다. 맞아요. 희연님이 힘이 많이 없고 그래서 옷을 이제 갈아입을 그런 정신이 딱히는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빨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같은 옷을 계속 빨래해서 똑같이. 네, 계속 빨아 입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요. 네, 그렇죠. 왜 살다 보면은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어떤 정도의 울고 싶은 정도냐면 네, 막 이렇게 고개를 정면으로 안 보고 네, 살짝 위쪽으로 보면 네. 눈물이 날 만큼 음,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살짝 하늘을 보면 눈물이 나고 음, 그 정도로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가족 관계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정말 힘들 때 시 쓰는 거를 하거든요. 맞아요. 희연님은 밤에 이렇게 안 주무시고 시를 적어서 공유하시잖아요. 맨날 그러면 시를 적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진짜 우울할 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시를 적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를 적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네,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상을 아무리 우울하거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슈퍼너드 팟캐스트를 매주 목요일이 오기 전에 열심히 녹음을 해서 뭐 편집도 하고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계속 멈추면 진짜 멈춰버리는 거니까 계속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푸시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최대한 이 짜투리가 나는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스타트업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으로 하게 될 스타트업이 글로벌하게 좀 해외 사람들도 많이 쓰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어서 네.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한 2년 전인가? 영어 공부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지원을 했는데 뭐 선착순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그 화상 영어 할 수 있는 그 권? 몇 회권을 네. 얻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유효 기간이 올해 10월까지예요. 그러니까 10월이면 뭐 한 달 반 이렇게밖에 안 남았잖아요. 10월이 끝나기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화상 영어가 한 70회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를 한 달 반 안에 끝내야 되는. 매일을 거의 쉼 없이. 네, 네. 그래서 우울해 죽겠는데 정말 낯선 머나먼 네. 타국에 있는 네. 외국인이랑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화상 영어를 하루에 한 3, 40분 동안 잘 안 되는 영어를 또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네, 해야 되고요. 약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들은 일상이 어떻든 간에 쳐내야 되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GTD 방식으로. 제가 저번 화가 네. 책상에 대한 화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책상과 이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책상과 이별을 하려고 네. 마음을 먹고서 새로운 책상을 주문했습니다만 네, 주문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게 배송이 올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 주변을 다 이제 싹 치웠거든요.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짐들을 하나하나씩 빼서 또 그거 먼지가 나오잖아요. 또 그것도 닦아내고 네. 이러면서 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청소를 했죠. 네, 이 모든 해야만 하는 일들을 쳐내고 그리고 뭐 책상은 네. 결국에 주문을 했지만 네. 취소를 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그 책상과 한동안도 아직 이별하지 못한 희연님의 책상. 네, 책상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청소를 했으나 이별하지 못하고 좀 쭉 쓸 것 같고요. 네. 책상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3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옷을 갈아입지 못할 정도로 네. 지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만 팟캐스트, 스타트업, 영어 공부, 청소를 하면서 우울한 사람답지 않게 바쁜 아주 바빴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스타트업 슈퍼너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슈퍼너드 14화 오늘의 주제는 옷 갈아입을 힘이 없다입니다. 일단은 이 제목 자체에서 풍기는 느낌이 뭔가 약간 이렇게 바닥에 철퍼덕 누워야 될 것 같은. 근데 우중충하고 네. 좀 칙칙하죠. 네, 지금 팟캐스트를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비도 오고 있고 하늘도 마침 우중충. 네, 딱 적절하고요. 왜 스타트업에서는 네. 되게 잘 나가는 스타트업 CEO들이 네.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창업자라든지 뭐 다른 창업자들이 일상에 뭐 이제 걸리적거리는 모든 요소를 제거를 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하거든요. 네, 뭐 그리고 거의 식단 같은 것도 거의 식단은- 일정하게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걸 고용할 능력이 충분히 되지만 그런 것도 귀찮은 거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조차도. 그래서 그렇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네. 옷을 안 갈아입기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옷을 빨아서 같은 옷을 계속 반복적으로 입고 있는데 분명히 옷장에는 지금 계절에 맞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에 쓸 머리의 스페이스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막,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할 때도 물론 그런 상황이 놓이지만 일단 체력적으로 제가 한계를 느낄 때 뭔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지금 당장 나는 요만큼밖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전혀 이제 사실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거에 대한 아예 일절 관심 자체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은 옷을 진짜 계속 입고 그냥 심지어 그게 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냄새까지 이제 나기 시작하면 심각한 상태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서로 이게 너 지금 갈아입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주겠지만 근데 뭐냐면 옷 갈아입을 힘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숨쉬기도 어렵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만큼 약간 슬픔이 짓누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그래도 지금 매일 사무실에 나오고 있고 유진님이랑 해야 되는 일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의 스케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방학 같은 거 하면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원 모양의 그래프에 뭐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그걸 파이형 그래프라고 하나요? 케이크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자르듯이 구획하는 거 있잖아요. 동그란 시간표. 네. 그런 식으로 일단 그거를 짜놓으면 지키던 안 지키던 약간 그걸 보면서 목표를 삼아서 약간 흔들릴 때 보기라도 하잖아요. 나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근데 진짜 뭔가 그 시간에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걸 하게 되잖아요. 아무 생각 딴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일상 자체가 그런 방학의 시간표 같달까요?
그렇죠. 일상은 그런데 그 동그란 시간표가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거를 지켜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별로 안 슬프다는 거에 증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 그런 동그란 시간표를 짤 때 보면 네. 방학 곧 할 때 이제 그거를 짜니까 즐겁잖아요. 네, 맞아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잠을 자고.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꼭 게임을 해야지. 그리고 막 TV 막 이런 거 저 무조건 적었거든요. 네, 그건 되게 해피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일 좁게 그 시간을 배열한 게 방학 숙제하는 시간. 저는 우울할 때는 근데 사실 그 시간표를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맞죠. 거의 그게 깨지고 제가 네이버 웹툰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상툰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특히 도전 만화 웹툰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이버가 웹툰 문화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주역이라고 본다면 네. 이 도전 만화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 연재를 기안84나 이말년처럼 돈을 받고 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도전 만화에서 발굴이 되면 베스트 도전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또 발굴이 되면 이제 정식 연재로 가는 거거든요. 베스트 도전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베스트 도전의 감정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다룬 일상툰이 많아요. 네. 특히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 본인의 그런 일상을 담담하게 그리는 그런 웹툰도 많은데 제가 보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에피소드에 보면 일상을 지켜나가는 거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상담을 갔는데 뭐 밖에 걸어보세요. 혹은 뭐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정도의 사람이면 창문을 열어보세요. 라든지 그런 햇살이 집에 들어오는 그런 늘 커튼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표를 지켜나가는다는 것은 우울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해내야 되는 일을 쳐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울이 깊은 곳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진님이 옆에서 중심을 지켜주고 있고 저 역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짜 우울한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될 때 약간 같은 지점에서 맴돌고 있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투두 리스트 작성을 하는데 어떤 투두 리스트냐면 분리수거하기, 어항 청소하기, 빨래 돌리기, 빨래 널기, 심지어 빨래도 3개나 만들어요. 어차피 빨래를 하면 널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한 개를 뭐 3개 정도까지 쪼개서 이게 체크아웃 하는 그거를 약간 스스로한테 약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뭔가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일상을 내가 잘 보내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유진님 방금 이야기한 그 방법은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일상 속에서 심지어 유진님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하는 것도 3가지로 네. 이제 그 투두리스트를 쪼갠다고 했는데 그게 되게 효과적인 게 작은 성취라고 하거든요.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도 큰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큰 성취 이전에 달성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목표를 세울 때 큰 성취만 딱 하나 적어놓으면 언제까지고 그 큰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난 이거를 못 달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은 성취를 이뤄나가면 결국에 큰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목표를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도 중요하지만 작은 성취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끌어올려요. 그 끌어올리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행복 관련된 책이 뇌과학 책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성취를 이뤄나갈 때 그러니까 유진님이 체크리스트에 그 네모박스에 체크를 표시할 때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죠. 큰 성취, 큰 목표 그 리스트만 바라보고 있으면 네. 이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칠 수가 없으니까
언제까지고? 마음이 찝찝하고 자꾸 그게 캥겨서 심지어 그 내가 적은 리스트를 안 보고 싶어지는? 열심히 했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랬죠. 일상의 그런 작은 성취 목록 리스트를 작성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아, 그렇군요. 유진님은 잘 하고 계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은 방법인 걸 알면서도 빨래하기, 밥 먹기 네. 이런 거를 잘 해놓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 알람이 늘 울리거든요. 9시에는 아침 먹기, 12시에는 점심 먹기, 6시엔 저녁 먹기가 제 그 핸드폰 알람에는 늘 매일같이 뜨는 투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해도 3개는 한다. 먹는 거.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루틴을 살아나가는 거? 음. 그러니까 적정 시간을 자고 햇빛이 이제 눈 안으로 들어오도록 밖에 돌아다니거나 햇빛을 눈으로 보고 적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균형이 깨지지는 않으니까 네.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막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약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틀? 내 먹는 시간? 약간 그 정도? 그래서 저는 그 리스트 작성까지는 좋은 걸 알면서도 못하고 있고 그래도 일어나서 이불 바로 개고 네. 커튼 바로 치고 환기하고 그 다음 청소기 돌리고 이 정도는 꼭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습관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그거를 쪼개지 않으면 습관이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루틴이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는 게 습관화하는데 되게 좋다고 하는데 희원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고 뭐 블라인드를 올리고 청소기를 돌리는 이 일련의 과정이 아침의 루틴으로 딱 습관화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습관으로 딱 잡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요즘 좀 우울해서 아침을 잘 못 챙겨 먹고 있는데 네. 깨끗해진 이제 집을 한번 보고 나면 그래도 냉장고를 한번 열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갈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거겠죠. 한 스텝 한 스텝 걸어 나가는 거죠. 왜 기분이 좋아지는 그거까지는 어떤 특이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점점 서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죠. 군불 떼듯이 곤두박질 치는 거는 네, 한순간이죠.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팍 떨어지는 건 쉽지만 올리는 건 어려운데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일상을 지금은 뭔가 해나가는 것도 조금은 힘든? 네, 버겁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일상에서 조금 변형을 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진님이 요즘 계속 메가박스 티켓이 있다고 저한테 보러 가자고 했었잖아요. 네, 제가 약간 좀 핫딜에 약해가지고 그 메가박스 티켓을 좀 많이 끊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디데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표현이 되는데 얼마 나왔다. 근데 리마인더가 안 와요. 그러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점점 그게 이제 디데이 7.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이내로 들어오면 제가 한 번 그래서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깝다. 더 약간 희원님한테 근데 마치 희원님이 좀 우울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더 보러 가야 돼. 사실 막 우리 취향에 맞는 영화가 딱히 이 주변에 없는데도 그냥 가야 된다고 습관적으로 만날 때마다. 하남에 메가박스가 2군데 있거든요. 한 군데는 그 복합 엄청 큰 몰 스타필드 안에 되게 크게 메가박스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정말 여기 근처에 메가박스 미사강변이라고 왜 지역에 보면 하나 두 개쯤 상당히 조용하고 맞아요. 뭔가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되게 조용하게 운행되고 있는 그런 영화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관 자체가 잘 장사가 안 되니까 잘 청소도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전반적으로 조명도 잘 안 갈게 되고 그런 살짝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영화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에 지금 시작부터 지금 퇴색돼가는 과정까지
계속 즐기고 있죠. 네, 보고 있는데. 즐기는다기보다는 거기 계속 가고 있죠. 네, 저는 그 영화관을 좋아해요. 왜냐면 조용하게 평일에는 볼 수 있고 네. 집 근처에 영화관이 있다는 게 행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유진님이 계속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영화를 볼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다음에 보자. 계속 그랬죠. 그랬었죠. 근데 유진님이 야, 일주일 남았어 이러고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티켓이 유효기간 전까지 이렇게 요청을 하면 100% 환불이 되는 그러니까 상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유효기간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하면 사실은 그 티켓을 결제한 금액을 다시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상품인데. 근데 저한테 되게 급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치 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희원님한테 일부러 영화 보러 가야 된다고 사실 강조했던 것도 저의 의도였답니다. 저는 그렇게 유진님은 UX, UI에 많이 당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영화를 어쩔 수 없이 골랐어야 됐는데 네. 솔직히 제가 추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유진님은 좋아해요? 저도 추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게임은 좋아하거든요. 추리를 하는 게임은 좋아해요. 왜 보드게임 중에 클루라는 게임 아시죠? 네. 왜 보드판에서 네, 누가 그 증거 카드 있고. 네, 그래서 누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죽였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4가지의 조건을 하여튼 맞추는 거가 그 게임의 재미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추리 보드게임도 좋아하고 게임들 중에도 추리 게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추리하는 거는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진님이 셜록 재밌다고 저한테 얘기하긴 했었잖아요. 그 유명한 영국 드라마 셜록은 제가 아주 즐겁게 봤죠. 그리고 어렸을 때 사실은 집에 홈즈 시리즈가 다 있었어요. 명탐정 홈즈. 그래가지고 뭐 리팽 책도 읽었고, 근데 저는 주로 홈즈를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집에 그 오래된 옛날 그 글로 된 홈즈 책, 홈즈의 위기 뭐 그러니까 이런 책을. 그런 책이랑 시리즈물 그 드라마화된 거는 괜찮지만 영화로는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어쩌다 보면 보는데 제가 뭔가 거기에 변수를 더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책도 변수를 더하는 건 아닌데 뭔가 상상할 여지가 있달까? 그렇다. 근데 영화는 이제 호흡이나 길이감이 딱 그 시간 내에 끝나야 하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유진님은 좀 추리물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애초에 드라마도 추리물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드라마를 잘 안 보시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본다는 거는 진짜 관심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잘 안 보는데 추리물, 특히 영화는 제가 피하게 됐던 게 저한테 추리물이라는 것은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만화. 네, 만화. 그렇게 투니버스나 이런 데서 하면 밤에 무성하면서 볼 법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화표까지 돈을 내고 구매해서 보기에는 내 취향이 아니다. 였고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요번에 나온 영화 중에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이라고,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우리나라에선 하죠. 아가사 크리스티 헬로윈 파티? 를 원작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추리 영화고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이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몰랐는데 어쩌다가 TV에서 보거나 뭐 그런 OTT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 영화로 제가 이 사람의 시리즈를 봤더라고요. 이 영화 시리즈를. 그래서 뭐 나일강의 죽음이라든지 오리엔트 특급 살인, 이걸 다 봤어요, 영화로. 그러니까 유진님은 영화로도 추리물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추리물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OTT에 아무리 추리물이 있어도 안 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진님의 취향대로 영화를 골라서 봤고, 이거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영화관에 가서는 유진님이 살짝 졸았고요.
저는 열심히 집중해서 잘 봤습니다. 네, 저는 그 전날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영화는 제가 집중해서 즐겁게 보는데 어느 순간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스릴러물 보는 것 같았고 공포 영화 같기도 했고 약간 맞아요. 유령 이런 느낌으로 네. 신령 사건 같기도 하고. 스포일러는 아닙니다만 스포일러 맞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 무슨 얘기 하려고? 그 엄마가 왜 딸?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재미난 결말은 아니죠. 하여튼. 그러니까 결말 부분에서 네. 의문은 상당히 있었으나 그래도 아가사 크리스티의 책이 네. 영화화된 거를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네. 추리소설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요.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봤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상의 그런 것보다는 그 분위기가 으스스하니 되게 기억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베니스라는 곳이 뭐 잠기어가는 도시 막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에서 베니스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담아내고 네. 저기 안에 뭔가 저택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네.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짧게 유럽 여행 가족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베니스에 그 운하에 배 타고서 이제 잠깐 동안 한 3-4시간 정도 거기 머물렀었는데 그 안에 건물을 딱히 들어가 볼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았어요. 광장 빼고는. 그래서 그 속 안에 건물이 그렇게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령이랑 또 그렇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갔다 오긴 했는데 굉장히 으스스하다. 그 가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그날? 그 베니스가 그런 가면 축제 같은 걸 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때 묘하게 무섭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유진님은 거기 진짜로 갔다 왔으니까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는데 왜 잤어요? 그렇죠.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잠깐 즐겁게 졸았죠. 네. 봤고, 그 다음에 평소랑은 약간 다르게, 그렇게 특이하진 않지만, 네. 했던 일이 뭐 있었냐면, 식혜 만들었고요. 근데 식혜를 만들었는데, 네. 엄마가 저랑 같이 살 때, 네. 제가 식혜를 좋아해서 엄마가 엿기름이 보일 때마다 사서 네. 모으셨어요. 근데 엄마도 힘들었는지 저에게 해주지 않으셨고, 엿기름만 가득하게. 네, 그래서 엿기름이 계속 집에 쌓여 있어서 엿기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찬장을 열 때마다. 그 약간 고소한 그 외에 먹어보진 않았지만 소 여물 냄새 같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쿰쿰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네, 하면서 약간 곡식 그런 이파리 그런 어떤 거칠거칠한 면이 뭔가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느낌의 향기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막 빵 구울 때처럼 달콤한 냄새는 아니에요. 달콤하진 않지. 약간 뭔가 네 그런 느낌. 뭔가 꿀이면서 쿰쿰하면서 뭔가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냄새가 유쾌하진 않아가지고 엿기름을 좀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식혜를 만들었는데 네. 좀 기분 상태 안 좋잖아요. 네. 그럼 가끔 네. 이런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를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식혜를 만들 때는 그 엿기름을 일단 물에 불려요.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불린 다음에 조물조물 그 장갑 낀 손으로 하면 네. 흰색 뽀얀 국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밥솥, 네. 압력밥솥에 놓고 네. 그 다음에 찬밥이나 그냥 해놓은 네. 밥이랑 섞어서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보온을 눌러놓으면 이게 사가요. 네. 엿기름 물이랑 그래서 밥이랑 밥알이 같이. 뜨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네. 이 조물조물한 그 엿기름 물을 바로 붓는 게 아니라 좀 걸러줘야죠. 1시간 이상 냅둬야 돼요, 밖에. 왜냐면 그 앙금이 있거든요. 네. 그 앙금을 가라앉히고 윗물만 써야 돼요. 약간 맑은 물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식혜가 밥솥 안에서 삭고 나서 검은색이 돼요. 왜 가끔 보면 식혜 살 때 엄청 어두운 색깔? 네.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앙금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영양적으로는 훨씬 좋은 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맛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다. 근데 제가 그 앙금을 빼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앙금 다 넣어버리고 그걸 했더니 약간
거무튀튀한 네. 식혜가 완성이 됐고 맛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렇게 좀 평소에 거부하던 영화도 보고 식혜도 만들고 그리고 요가 할 때 우리 트랙 돌았잖아요. 네, 요가를 월수금을 가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그 날은 요가가 힘들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그날. 근데 그때 희원님이 뭔가 답답해 보여서 미리 좀 가서 그 하남에는 되게 좋은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트랙을 우리 몇 바퀴 정도 돌았죠? 한 2바퀴 돌았고 그냥 그렇게 일상적인 장소고 네. 평소에도 가긴 가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일상을 살짝 비트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조금 딴 것도 추가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네. 그래서 그게 효과적이었냐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았어요. 약간 잔잔하게 조금씩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나요? 네, 아주 잔잔하게. 잔잔하게. 그래서 괜찮아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는 좀 해결이 안 돼서, 네. 유진님한테 어제 아침에, 네.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도와줄래? 이렇게 네. 요청 문자를 보냈죠. 네, 원래는 우리가 사무실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희원님이 어제는 정말 안 좋아서, 오늘 못 가겠다, 사무실에. 근데 날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는 길에 노브랜드가 있거든요. 노브랜드에 들어가서 그냥 냅다 들어갔어요. 뭘 사야 되라는 생각은 안 하고 들어갔는데 바로 보이는 게 과일이었거든요. 근데 희원님이 과일을 되게 좋아해서 이거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했죠. 다양한 과일이 있는데 이제 추석이니까 뭐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런 과일부터 하우스 감귤 그다음에 수입 과일이 요즘은 진짜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 여행을 갔었는데 마침 시즌이 아니어서 못 먹었던 태국 망고가 그 노브랜드에 있었고 저걸 사면 희연님이 매우 즐거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태국 망고를 짚고 또 옆에 보니까 애플 수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좀 짜끄맣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약간 1인이 먹는 수박 같이. 네네. 그래서 좀 어두워요 색깔이. 약간 어두운 색깔의 수박인데 뭔가 약간 관리를 좀 잘 못하셨는지 위에가 살짝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저거는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놨고 머스크 메론도 있었는데 희연님이 최근에 메론을 드시고 살짝 몸이 안 좋았어서 그것도 내려놓고 그래서 그냥 하우스 감귤을 무난하게 사야겠다고 집었어요. 네. 근데 왜 안 사왔어요? 결제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마침 오늘 새로 들어온 머루포도 상자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우스 감귤도 물론 좋은 선택이었겠지만 조금 더 돈을 내서 포도를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취소를 하고 이 포도로 갈아서 이제 박스를 들고 희연이 집으로 막 갔죠. 그래서 유진님이 뚝뚝뚝 하고 와서 이제 집에 딱 뭘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스는 뭘 들고 들어오는지 제가 알았어요. 누가 봐도 포도 상자예요, 그거.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망고예요. 저는 유진님이 망고를 사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저도 망고를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즐거웠어요. 뭐지? 왜 망고가 있지 여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포도도 그냥 포도가 아니라 머루포도? 네, 약간 당도가 높잖아요, 머루포도가. 다른 포도도 당도가 높긴 하지만 머루포도가 살짝 뭐 익어가면서 포도주 아주 약한 거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다른 향이 있잖아요. 머루포도만의 맛이 있죠. 네, 그래서 그 포도를 먹었을 때는 내가 이 머루포도를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망고도 그렇고 머루포도도 그렇고 되게 특징적인 과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확실한 과일? 네, 성격 있는 그 과일들을 이제 유진님이 씻어서 깎아서 네. 주셨는데 기분이 바로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랬어요? 저한테는 영화 보러 가고
운동장 트랙 돌고 식혜 만들고 이것도 나름 되게 노력이었지만 유진님이 갑자기 사온 그 과일이 저한테는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망고가 생각한 맛이 100%는 아니었잖아요. 맛이랑 상관없이 그냥 예상치 못한 어떤 게 딱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저도 사실은 진짜 힘들 때는 약간 그런 자연물에 많이 섭취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특히 과일 같은 게 먹다 보면 일단 달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과일만의 특유의 그런 맛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주는 약간 즐거움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일을 그렇게 많이 잘 안 먹는데, 희연님이 과일 특히 좋아하기도 해서 옆에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면서, 아, 힘들 땐 과일도 괜찮다. 맞아. 그래서 뭐랄까 자연물이라는 게 케이크나 이런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케이크나 그렇죠. 아이스크림이나는 먹자마자 엄청 달고 확 기분 좋아지지만 단기가 확 올라오긴 하죠. 근데 그 순간이 되게 짧잖아요. 짧죠. 근데 그런 과일 같은 걸 먹으면은 조금 더 길게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먹는 그 과정 자체가, 포도 같은 경우엔 입에 넣고 씨를 빼야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귀찮아서 꿀꺽 삼키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씨를 이렇게 뱉는데 약간 번거롭잖아요, 먹기가. 과일은 막 손에 묻기도 하고. 그지만 그거만큼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즐거움이 생성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본인을 즐겁게 하는 과정 자체가 이 번거로운 행위를 하면서도 또 이제 입에 들어오면 즐겁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묻어서 뭐 이렇게 그런 끈끈한 느낌도 느끼면서. 사실은 이게 이 모든 게 오감을 자극을 하는 거죠. 좀 이제 감정에 휩싸여서 둔해지고 있는 네. 감각들을 깨우는 거죠, 뇌에. 맞아요. 저희가 코로나에 작년에 걸렸을 때 미각이 조금 둔해져가지고 거의 상실됐었죠. 네, 그래서 저는 김치 맛도 모르겠고 콜라밖에 맛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대로 가다가 인생의 재미를 많이 놓치겠다 싶어서 희연님이랑 코로나에 다 낫고 나서 돈을 좀 지불을 하고 주변에 있는 오마카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뭐 되게 다양한 거가 나왔는데, 그걸 먹으면서 약간 좀 없어졌던 입맛이 조금씩 미각이 되돌아오는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때 유진님이 저한테 말을 안 하고 거기를 데려가 주셨잖아요. 네. 얼마였죠? 되게 그때 저렴했어요. 점심. 1인에 3만 원? 그러니까 오마카세 치고는 저렴한 편이었죠. 그쵸. 그냥 한 끼라고 생각하면 비싼 가격인데 뭐 구성은 3만 원에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 오마카세가 재밌었던 게 거의 그 셰프분이 좀 숙성을 되게 네.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네, 숙성을 꽤 오래 한 고등어가 나왔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코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래서 초밥을 먹는데 코가 뻥 이런 느낌이 나니까 전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게 지금 먹으면 과연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느낄 수 있을지 즐겁게. 근데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그 감각을 깨우려고 갔던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때 그걸 먹고 나서 뭔가 입 안에서 그런 다양한 미각이 조금 돌아오는 그런 즐거움을 얻었다. 오감을 자극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과일은 진짜 큰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어떤 존재죠. 네, 우리가 뭐 요즘 영어 제가 화상 영어 한다고 했는데 네. 거기 주제가 지구에 대한 주제가 되게 많았어요. 환경에 관한 주제. 그래서 제가 그 지구에 있는 하나의 개체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과일 자체도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네. 하나의 생명체로서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거죠. 그렇죠. 선물이죠, 선물.
네, 그래서 희원님이 아주 즐겁게 머루포도와 망고를 드셨고, 유진님은 뿌듯했어요? 저도 뿌듯했어요. 일단은 맛있었어요. 일단 포도가 너무 맛있었고, 망고도 저는 괜찮았는데, 막 100% 마음에 드는 망고는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내가 지금 망고를 뭐, 이제 태국에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감사했다. 그거죠. 저는 이거에 아주 작은, 뭐, 유진님이 새로운 과일을 사왔다. 이런 작은 이벤트를 해외여행 같은 네. 그런 큰 이벤트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여행이라는 게 네. 주변의 모든 게 한 번에 바뀌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잠을 자는 호텔도 새롭고, 가는 동네도 새롭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언어나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 삶의 그런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네, 그리고 교통수단도 다르고, 먹는 식생활도 완전히 다르니까, 저는 아까 유진님이 그냥 포도가 아니라 머루포도를 사왔고, 망고를 사온 게 되게 신선하다고 했었는데, 네. 해외여행을 가면 사실 모든 게 새롭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분 전환을 하는 데나 깊이 빠져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데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 장점이 뭔가를 환기하는 데에 최고다라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좀 피할 수 없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그 얘기한 케이크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맞죠. 그러니까 확 달라서 즐거움이 확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그걸 다 먹고 나면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달달한 그 맛이 금방 또 퇴색돼 버리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여행도 다녀오고 나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내가 직면했던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100% 나의 모든 걸 바꿔주는 어떤 만능약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여행의 특성마다 또 다르겠죠. 여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주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돌아왔을 때도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여행에 그냥 좋은 면 그거만 계속 즐기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후폭풍이 네. 꽤 센 것 같아요. 맞죠. 솔직히 그렇게 만약에 여행을 다녀왔다면 요 상황에서 잠시 회피하거나 잠시 그 부분을 안 보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죠. 저한테도 이런 상황에 여행이 효과적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다녀오고 나서 후폭풍이 더 셀 때도 있었어요. 유진님이 사온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네. 약간의 변화였잖아요. 그게 더 이겨내는 데에 지금은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요. 갑자기 저는 희연님이 해외여행 얘기를 하고 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즐겁게 봤었던 애플 TV에 있던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그 드라마가 떠오르는데 뭐 스포일러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설명인데 제목 자체에서도 세브란스가 되게 뭔가 응급한 느낌을 맞죠. 주잖아요. 그런데다가 단절?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데 이게 뭐냐면 너무 뭐 솔직히 말하면 현실에서 끔찍하거나 슬픈 일을 겪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생각과 단절되는 어떤 시술을 하는 그런 SF적인 내용이에요. 맞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100% 그들의 어떤 슬픔과 그런 울적한 마음을 뭐 없애줬냐 그 시술이 하면은 결국에는 그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은 본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잃어버려서 그거에 혼란이 와서 결국에는 그 시술을 받은 거를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완전 내가 그거에서 나는 안 볼 거야, 회피할 거야, 그건 나에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되게 소중한 일부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죠. 그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끔찍한 일도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그 파란색의 우울인가? 하여튼 그 슬픔인가? 하여튼 그것도 처음에는
즐거운 주인공인 조이가 네. 싫어했는데 결국에 그 우울이라는 친구도 친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가 하나라는 거죠. 그 감정들이. 맞죠? 너무 즐거운 것과 너무 우울한 거는 사실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이 사람은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드라마의 내용이.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좋은 내용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슈퍼너드 14화 옷 갈아입을 힘이 없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저는 점차 이 우울에 대해서도 네.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할 때도 제가 유진님한테 네. 헷갈려하면서 물어봤었어요. 누가 내 우울한 얘기를 듣고 싶나? 네, 맞아요. 희연님이 저한테 좀 일부러라도 감정을 끌어올려서 좀 즐거운 텐션으로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제가 단칼에 그러지 말라라고 했죠. 이유가 뭐였어요? 일단은 저 자체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였어요. 저희 화 중에 더위와 나 편을 보면 되게 더위에 찌들어 있고 사실은 그런 울분이 있는 제 모습 그대로를 사실 저는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좋은 면을 일부러 강조한다든지 그래도 난 괜찮아라고 정신 승리를 한다든지 난 긍정적인 사람이야. 난 전혀 안 괜찮은데 사실 그러기보다는 정말 별로야. 정말 난 힘들어.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고 슈퍼너드라는 게 저한테는 그런 솔직해지는 어떤 존재라서 제가 그런 모습으로 임할 수 있는 그래서 희원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게 괜찮을까? 라고 걱정하면서도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막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라기보다는 뭔가 우울감을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는 지금 가을이 오고 있는 이 시점의 저를 표현하는 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늘 하는 코너죠. 슈퍼너드 너드의 한마디 시간인데 그냥 이거는 갑자기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비가 오잖아요. 녹화도 끝나가는데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비 오는 오늘 같은 날 하고 싶은 거. 저는 국물을 좋아하잖아요. 네. 한식, 양식 무엇을 먹을까 화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저는 국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유진님이 마침 감자 옹심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밀키트를 가지고 오셔서 저는 이 녹화가 끝나면 즐겁게 저걸 해 먹을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거창한 계획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당장 배를 채우고 하루하루 한 시간을 헤쳐나가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님은 오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 희원님 집에 그 샤워기 그 줄이 터졌잖아요. 맞죠. 근데 어저께 마침 문자 왔더라고요. 줄이 도착을 했다고.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가서 그 줄을 교체해드리면 이게 샤워기가 시원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걸 보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엔지니어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유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언제 한번 뭔가를 수리한다거나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화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죠. 저는 공구를 다루는 거를 좋아하고 왜 공구마다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요렇게 써야 되고 얘는 요렇게 써야 되는 그게 너무 즐거워요. 네, 저한테는 되게 맥가이버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몽키 스패너를 최근에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저고요. 네, 이렇게 오늘 슈퍼너드 14화 옷 갈아입을 힘이 없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를 애플 팟캐스트나 스포티파이에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슈퍼너드라고 치시면 저희 나오는데 에피소드 비하인드 사진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슈퍼너드가 업로드 되니까
놓치지 마세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